신장 건강의 중요성과 숨겨진 위험. 매일 과일을 먹는데 왜 신장 수치가 나빠질까?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눈이 크레아티닌 수치에 멈춥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은 건강식품 아니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장기도 특정 물질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하다고 알려진 일부 과일들이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우르츠, 아름다운 독. 스타우르츠는 별 모양의 단면으로 유명한 열대 과일입니다. 상큼한 맛과 독특한 모양 덕분에 샐러드나 디저트 장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과일 속에는 카람복신이라는 신경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카람복신은 건강한 사람의 신장에서는 빠르게 걸러져 배출됩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사람들입니다. 신장이 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카람복신은 뇌로 들어가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경련, 착란, 의식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자신의 신장 기능 저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질환으로 불립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타우르츠를 먹으면 급성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우르츠에는 옥살산도 풍부합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요로를 막아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재발률이 높아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스타우르츠 100g에는 약 5분의9mm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옥살산 섭취 권장량이 460mg인 점을 고려하면 스타우르츠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칼슘 섭취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타우르츠를 먹으면 결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우르츠가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가 스타우르츠를 먹고 사망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절대로 스타우르츠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바나나, 칼륨의 양날의 검.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바나나의 칼륨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중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과도한 칼륨은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약 4배은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문제없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위험한 양입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하루 칼륨 섭취를 담킬리리나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바나나 한두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음식의 칼륨까지 합하면 쉽게 제한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문제는 칼륨만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병은 만성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바나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신장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인 함량도 적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인산 혈증이 발생합니다. 혈중 인 농도가 높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키위, 옥살산의 보고.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큼한 맛과 독특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키위에는 옥살산이 상당량 들어있어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키위 100g에는 약 1mg의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하루에 여러 개를 먹거나 다른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옥살산 결석은 가장 흔한 형태의 신장 결석입니다. 전체 신장 결석의 약 75-80%가 옥살산 칼슘 결석입니다. 한 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5년 내 재발률이 90%에 달하므로 옥살산 섭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키위에는 칼륨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중간 크기 키위 한 개에는 약 251ml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문제없지만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키위의 비타민C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옥살산을 생성합니다. 과도한 비타민C 섭취는 결국 옥살산 생성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아 하루에 여러 개를 먹으면 비타민C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는 소화 효소인 액티니딘을 함유하고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염증은 신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급성 간질성, 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칼륨과 당의 이중 공격. 오렌지는 비타민C 외 대명사로 불리는 과일입니다. 상큼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는 아침 식사의 단골 메뉴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 측면에서 보면 오렌지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렌지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약 240ml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약 500ml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질환 환자의 하루 칼륨 제한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주스로 마시면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오렌지의 당분도 문제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12개 당이 들어있으며 시판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200g의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콜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신장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오렌지에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구연산은 칼슘 옥살산,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산성화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상태라면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있어 당 흡수가 빠르고 포만감이 적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또한 시판 주스에는 보존료나 첨가당이 들어있을 수 있어 신장에 추가 부담을 줍니다. 토마토, 간과할 수 없는 칼륨 폭탄.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논란이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과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질환 환자에게 토마토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약 290ml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케첩,
토마토 주스는 농축되어 있어 칼륨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약 55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질환 환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양입니다.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파스타 소스, 피자 소스, 스튜,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끼니에 걸쳐 토마토를 섭취하면 하루 칼륨 섭취량이 쉽게 제한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옥살산도 들어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다른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거나 토마토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의 산성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구연산과 말산을 함유하여 신맛을 냅니다. 과도한 산 섭취는 신장의 산염기, 균형 조절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대사성 산증에 취약한데 산성 식품의 과다 섭취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실전 지식, 신장질환의 단계별 이해, 신장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5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식이요법이 달라집니다. 1단계는 신장 손상은 있지만 기능은 정상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 진단이 어렵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에서는 과일 섭취에 큰 제한이 없지만 옥살산이 많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경도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일 8주입니다. 여전히 뚜렷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2단계부터는 칼륨 섭취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고칼륨, 과일의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중등도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59로 떨어집니다. 2단계부터 피로감, 부종,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칼륨 섭취를 하루 1000mg으로 제한해야 하며 고칼륨 과일은 피해야 합니다. 인 섭취도 제한해야 합니다. 4단계는 중증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29로 크게 떨어집니다. 증상이 뚜렷해지며 투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칼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인도 8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일 섭취가 제한됩니다. 5단계는 말기 신장 질환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이거나 투석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엄격한 식이요법이 필수이며 영양사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과일 섭취가 거의 불가능하며 먹을 수 있는 과일도 매우 소량으로 제한됩니다. 칼륨을 줄이는 조리 기술, 신장 질환 환자도 완전히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 방법을 통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에 담그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과일을 작게 썰어 찬물에 24시간 담가두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물은 중간에 한두 번 갈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으로 칼륨을 30-5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치기도 효과적입니다. 끓는 물에 과일을 짧게 데치면 칼륨이 물로 용출됩니다. 다만 과일의 식감과 맛이 변할 수 있어 모든 과일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나나나 복숭아처럼 단단한 과일에 적합합니다. 냉동 후 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일을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칼륨이 빠져나옵니다. 해동 과정에서 나온 즙을 버리면 칼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양으로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눠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를 하루에 3번으로 나눠 먹는 식입니다. 통조림 과일은 신선한 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칼륨이 시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럽은 버리고 과일만 먹어야 하며 첨가당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친화적인 과일 선택
모든 과일이 신장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칼륨과 옥살산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면 신장 질환이 있어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과는 저칼륨 과일의 대표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에는 약 150mg의 칼륨만 들어있어 신장 질환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껍질에 칼륨이 많으니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배도 저칼륨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배 한 개에는 약 20ml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갈증 해소에 좋고 소화를 돕는 효소도 들어있습니다. 배는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어 감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는 소량이라면 괜찮습니다. 딸기 5, 6개 정도는 약 100mg의 칼륨만 함유하고 있어 적당히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도 저칼륨 과일입니다. 반 컵 정도의 블루베리에는 약 60mg의 칼륨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신선한 것이나 냉동 것 모두 괜찮습니다. 수박은 칼륨 함량이 중간 정도입니다. 소량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많은 양을 먹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컵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을 위한 일상 습관, 과일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전반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물은 노폐물을 희석하고 배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되 말기 신장 질환이나 투석 환자는 수분 제한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하섭지 이하로 제한하고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세요.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 질환 단계에 따라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이 다르므로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별 맞춤 식단을 구성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여 신장을 보호합니다. 일주일에 3-5회 하루 30분 이상의 적당한 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적합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세요. 혈액검사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와 혈류를 체크합니다. 조기 발견이 진행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복용에 주의하세요. 일부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는 신장에 독성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건강기능식품도 무분별하게 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목표 혈압은 130-80mm 이하, 공복 혈당은 100mg/dl 이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신장 보호를 위한 종합 전략, 신장 손상의 경고 신호. 신장 질환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지만 주에 깊게 관찰하면 미세한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변 변화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 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부종은 신장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주위가 붓거나 발목과 발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장이 체액 균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몸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만성 피로감도 주목해야 합니다.
신장이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고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일상 활동에 힘이 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욕 부진과 메스꺼움도 신장 질환의 신호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에 독소가 쌓여 소화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음식을 먹으면 메스꺼움을 느끼며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도 흔한 증상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피부를 통해 배출하려 하면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며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체액이 폐에 차거나 빈혈로 인해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숨이 차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다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혈압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도 신장 질환의 신호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위험 요인과 예방 전략.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장 질환 최고 위험군입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당화혈 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검사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고위험군입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압을 130-80mg 이하로 유지하고 저염식을 실천하며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낭성 신질환 같은 유전 질환은 물론 일반적인 만성 신장 질환도 가족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중 신장 질환 환자가 있다면 20대부터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나이 자체가 위험 요인입니다. 신장 기능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도 위험합니다. 과체중은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을 높이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유지하고 복부 비만을 예방하세요.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과 신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나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한 관리가 곧 신장 건강 관리입니다. 흡연자와 과음하는 사람도 고위험군입니다. 담배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고 알코올은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금연과 절주는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영양소별 섭취 가이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사람은 특정 영양소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은 신장 질환 환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정상인은 하루 3.2847mg을 섭취해야 하지만 신장 질환 환자는 2.1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고칼륨 과일인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키위는 피하고 저칼륨 과일인 사과, 배, 딸기를 선택하세요. 인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쌓여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이 석회화됩니다. 하루 인 섭취를 800ml로 제한하고 가공식품과 청량음료를 피하세요. 유제품도 인 함량이 높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부족하면 영양 실조가 됩니다. 초기 신장 질환은 체중 1kg당 1타, 중등도 이상은 0.69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백질 질도 중요한데 식물성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나트륨은 하루 2000mg 소금 5숟갈 이하로 제한하세요.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세요. 수분 섭취는 신장 질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는 충분한 수분이 도움이 되지만 말기나 투석 단계에서는 수분 제한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신장 질환 환자에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타민 D 활성화가 신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결핍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보충은 혈관 석회화를 악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신장 보호식품들, 과일 중에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에 탁월합니다. 요로 감염은 신장으로 올라가 신우신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의 프루안토시아, 니딘은 박테리아가 요로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가 좋으며 하루 1, 2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하여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연산은 칼슘이 결석으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에 레몬을 짜서 마시면 수분 섭취와 결석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하게 마시면 산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적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염증을 줄이고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적포도는 신장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염증을 줄입니다. 칼륨 함량도 중간 정도라 소량은 괜찮습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을 작은 조각으로 먹으면 소화도 돕고 한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체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한겸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 함량도 낮아 신장 질환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체리나 냉동 체리 모두 좋으며 하루 1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충제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보충제를 복용하지만 신장 질환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